오늘의 코인 강의 솔라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역사라던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솔라나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일단 솔라나에 대해서는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뭐 도지코인이라던가 뭐 이더리움, 비트 뭐 이런 애랑 비교하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별로 없습니다. 2017년에 발행이 됐거든요, 출범이. 그런데 발행 방식이 POS 플러스 POH다. POH는 뭐냐면 Proof of History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처음 생소하게 들어가지고 이걸 찾아봤거든요. 이게 뭐야, 이거 제가 찾아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Proof of History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어디 있어? 검색해본 거. 저 여기 있다. 자, 역사의 증명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한번 뭐 보세요. 이거 찾아와서 보세요. 제가 찾아놨어요. 일단 찾아놨는데, 트랜잭션의 타임스탬프를 신뢰하는 대신 이벤트 전후에 트랜잭션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 역사의 증명은 고주파 검증 가능한 지형 기능이 검증 가능한 지형 기능 평가를 위해 특정 순차적인 단계가 필요하면 효율적으로 공개를 검증할 수 있는 고유한 출력을 생성합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역사적 증명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경과 암호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계산입니다. 그래, 계산인 건 알겠는데, 입력에서 출력을 예측할 수 없도록 작성된 암호화 보안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을 생성하려면 완전히 실행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이런 게 있다. 솔라나는 하이브리드다.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해요. 기존 이더리움이라던가 다른 뭐 이제 코인들은 뭐 POS 아니면 POW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POS 플러스 POH 하이브리드다. 근데 POH가 굉장히 보니까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솔라나에서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셧다운이 생기던가 지연이 되던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생겨서, 업비트에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솔라나 입출금 중단, 네트워크로 인한 입출금 중단, 무슨 월렛 업그레이드로 입금 중단, 네트워크 이슈, 업그레이드로 인한 입금 중단, 입출금 중단, 항상 이게 문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이슈로 나왔던 사건들이에요. 항상 업비트 공지사항만 보면 솔라나에 이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초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솔라나가 좋았던 게 뭐냐면 NFT랑 디파이 이 차세대 기능을 지원했는데, 솔라나가 사실은 이제 또 웹 3.0도 지원하면서 웹 3.0 코인에 대해서 또 부각이 됐었죠. 웹 3.0 반짝할 때. 그래서 일단 NFT랑 디파이 차세대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생태계 플랫폼이 이더리움이랑 견줄 수 있을 만큼 되게 큰 플랫폼과 생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나타났을 때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잡아먹느냐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의 가장 이번에 가격 하락으로 크게 이유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FTX의 자회사 알라메다 리서치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크게. 그래서 FTX가 얘네들 밀어줘요. FTX가 솔라나, 세럼 이런 애들을 밀어줘요. 그래서 FTX의 거래소의 간판급 코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굉장히 커지게 되죠. 솔라나가 원래 여러분 1달러 정도였어요. 1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럼도 어떻게 보면은 FTX의 자금줄을 댔었어요. 자금줄이었어요, 세럼도 자체도. 밀어주게 되면서 이거를 물량 락업 해제하면서 몰래 락업 해제하고, 시총이 어느 정도 보면은 또 분명히 많이 떨어졌는데 시총이 또 올라가 있어. 자금 또 풀어가지고 얘네 또 만들어가지고 풀고, 이게 반복돼 있어서 FTX의 뭐랄까 자금줄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연도에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코인들이 이제 솔라나는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라나는 좀 되게 카멜레온 같은 녀석이에요. NFT 디파이도 지원을 하면서 웹 3.0에 또 얘네들이 갑자기 부각을 드러내면서 또 플랫폼 코인이야. 그래서 대다수 그랬듯이 NFT의 거래에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 2022년 작년이죠. 4월 초에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시에서 솔라나 기반 NFT를 거래할 수 있도록 얘네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라나 굉장히 괜찮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플랫폼 코인 중에선 바이낸스 코인, 이더리움과 견주면서 3위의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2021년 9월 14일에 네트워크 사건이 생겨요.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겼냐? 거의 가장 첫 번째로 네트워크 이슈가 크게 발생했던 때였어요. 그때 14일에서 15일 동안 네트워크가 중단이 딱 되면서 재단 측에서 최대 40만 건의 초당 거래 처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네트워크에서 메인에서 얘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급증하면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셧다운이 딱 일어나서 네트워크가 중단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솔라나가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많은 코인 투자자들과 또 이제 코인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사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뒤에도 많은 네트워크 이슈들이 일어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를 찌릅니다. 야, 이거 블록체인 기술이고 탈중앙화고, 근데 가장 있는 메인 네트워크가 꺼져버리면은 얘네들이 오히려 코인 자체에 대한 그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앙화라는 이 장점 자체들을 본인이 네트워크 셧다운이라는 걸 인해서 본인 코인을 부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건 그럼 근본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트워크가 꺼져버리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다 거래가 안 되고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다 끝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핵심을 꽂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솔라나에 대한 그때부터의 가격 하락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투자자들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신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코인 자체는 다른 사람들한테 탈중앙화, 중앙화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알아서 서로 간의 장부, 서로 간의 노드 간의 검증을 통해서 얘네들이 원활히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냥 메인이 그냥 탁 중단돼 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셧다운이 돼 버린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는 코인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다 라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굉장히 솔라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서 이 이슈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솔라나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반드시 재단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은 신생된 코인들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NFT, 디파이, 웹 3.0, 플랫폼 코인 이런 걸 다 이제 종합해 봤을 때는 솔라나는 굉장히 그만한 기술력이라던가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FTX가 이제 밀어주지 못해서 그만큼 힘이 많이 죽었어요. 밀어주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단 측에서 그거를 해결해 가려고 알라메다 리서치라던가 FTX에부터 이제 손절을 해버립니다. 걔네들 손절하고 이제부터 이제 얘네들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네, 현재는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 네.